시민 여러분,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때가 기억나십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국내 투자 약속을 확답받으니까 미국을 선택해준 데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현대차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축법 제정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리튬과 코발트 같은 배터리 광물 소재의 40% 이상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 및 가공되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되어야 합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이 차 중에는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차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핵심은 이 통수 맞은 현대차가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리튬, 코발트 같은 6대 핵심 광물이라 불리는 것들은 중국에서 상당 부분 가공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가공하는 광물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었으니 무역관계를 맺는 국가들이 많을 테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많은 광물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내법 하나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한반도 평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특히 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반도를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의 최전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와 평화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에스파천 미 국방부 장관은 대만의 해협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영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 것이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의원들을 보내고 정치적 개입과 군사 지원을 지속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교두보로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또한 대만 부근에 항공모함을 대기시키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고조됐었습니다. 갈수록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간 갈등에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국익에 입각한 자주적 결정이 없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가게 된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미중 간 갈등의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이 중국 압박을 위한 이 한미일 협력이 이렇게나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간 군사적 상호 운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국적 연합훈련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하와이에서 확산방지 구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2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확산방지 구상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2003년 미국이 만든 국제협력체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미국 스스로는 핵 잠수함 기술을 전파 등을 해도 되지만 미국의 적성국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군사력 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 그 대상은 중국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8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퍼시픽 뱅가드가 괌 부근에서 실시됩니다. 미국, 한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림팩 훈련부터
퍼시픽 드래곤, 퍼시픽 뱅가드까지 정말 쉴 새 없이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우려스럽습니다. 미중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때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대를 보유할 수 있거나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 이미 자위대는 수차례 군사훈련을 상시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름만 자위대이지 경항공무항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북을 명분으로 한반도 군사 개입의 여지를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영토 분쟁은 과거서부터 전통적인 군사적 개입의 명분이었습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 이행을 거부하면서 식민범죄, 전쟁범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군사협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어이없게도 윤석열 정부는 올 11월 개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자위대의 군함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달려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일본에게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강제징용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관함식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막아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